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인 건강 전문가 김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수년간 어르신들께서 가장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50번째 생신을 맞이하신 후에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2단계에 이르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 어르신께서 귀 기울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작은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미묘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70대에도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정신은 예리하며 에너지가 가득한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반면 몸의 속도가 느려지고 건강 문제로 고생하며 늘 피곤함을 느끼고 예전의 활기가 사라진 듯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항상 어떤 큰 미스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사소한 것들, 즉 우리의 미래 건강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조용한 신호들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의사와 연구자들이 관찰한 패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르신 자신의 몸과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들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께서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것들이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현재 자신의 상태와 삶에 더 활기찬 세월을 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의 걷는 속도입니다. 이제 이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70세 이후 미래 건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어떤 화려한 의학 검사나 가족력 속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운동하는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요. 그것은 훨씬 더 기본적인 것, 바로 어르신의 걷는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와 80대에도 활기차고 꾸준한 걸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걷는 속도가 전반적인 근력, 심장과 혈관의 기능,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 등 너무나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8세의 민수 어르신과 74세의 철수 어르신입니다. 민수 어르신은 항상 활동적입니다. 매일 걷는 것을 좋아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기며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속도로 걷고 쉽게 움직이십니다. 반면에 철수 어르신은 예전에는 활동적이셨지만 최근에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느끼십니다. 보조를 맞추기 힘들어하고 더 자주 쉬어야 하며 예전보다 훨씬 빨리 숨이 차오릅니다. 계단이요. 계단을 오르면 완전히 숨이 가빠지십니다. 민수 어르신의 꾸준한 걸음걸이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분의 몸이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걷기는 건강한 혈액순환, 튼튼한 근육, 그리고 잘 기능하는 심혈관계의 명확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철수 어르신에게는 그의 느려진 속도가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력 약화, 심장 건강 약화, 심지어 뇌 관련 기능 저하에 초기 징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몸의 기초인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여러 상황에서 회복하는 전반적인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걷는 속도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체력을 길러주며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아직 무언가를 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걷는 시간을 늘리고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며 다리 강화 운동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더 빨리 움직일수록 앞으로 오랫동안 활동적으로 지낼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악력, 쥐는 힘입니다. 여기 놀라운 작은 사실이 있습니다. 악수할 때의 힘이 실제로 미래 건강의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악력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놀랍도록 강력한 지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악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오래 살고 건강 문제가 적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단한 악수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튼튼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건강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약하거나 약해지는 악력은 근육 감소, 노쇠함 또는 앞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활기찬 77세의 영희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항상 정원 가꾸기를 좋아했고 가벼운 엮기 운동도 즐겨 하셨습니다. 그녀의 악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장바구니를 쉽게 들고 병뚜껑을 여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웃인 77세 동현 어르신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병뚜껑을 돌려 열 수 없고 무거운 장바구니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는 자신의 악력이 정말로 약해져서 일상적인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 어르신의 강한 악력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근육을 반영합니다. 물건을 쉽게 잡는 그녀의 능력은 근육이 튼튼하고 몸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현 어르신의 약해진 악력은 근육 감소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일부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면 노소의 부상 가능성 증가, 심지어 수명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악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볼 쥐기, 악력기 사용 또는 가벼운 무게 들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은 손과 팔뚝의 힘을 다시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뚜껑 열기나 장보기와 같은 일상 활동조차도 악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독립적이고 활기차게 지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한 발로 서는 능력입니다. 어르신께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핵심 지표는 균형 감각, 특히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는 능력입니다. 균형은 단지 똑바로 서서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근력, 협응력, 심지어 뇌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과 복희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80세인 순자 어르신은 열정적인 걷기 애호가이며 요가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녀는 흔들림 없이 한 발로 한 발로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0세인 복희 어르신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몸이 흔들리고 의자를 잡아야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꾸준한 활동은 튼튼한 근육과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희 어르신은
균형 감각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잡기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한 발로 서기,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붙여 걷기, 또는 태극권과 같은 균형 운동은 안정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을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한 발로 서 보십시오. 10초 동안 버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일상의 균형 운동을 추가하기 시작할 좋은 때입니다. 오늘 균형 감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수면 패턴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길고 건강한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수면 부족은 심장 문제, 기억력 문제, 심지어 수명 단축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75세의 재민 어르신과 77세의 상철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재민 어르신은 밤에 잠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약 7시간의 휴식 후에 깨어나면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철 어르신은 많은 수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들기 힘들어하고 밤에 여러 번 깨어나며 때로는 다시 잠들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깨어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멍하며 종종 무기력하게 느낍니다. 상철 어르신과 같은 수면 문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 스트레스, 불안 또는 우울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상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수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밤에 계속 깨어나거나 잠들기 어렵거나 낮 동안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수면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 사용 시간을 줄이고 차분한 취침 루틴을 설정하며 침실이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간단한 변화는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낮 동안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평화로운 밤잠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활동적일 때 몸은 자연스럽게 피곤해져서 더 편안한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조차도 잠들기 쉽게 만들고 수면의 깊이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자느냐가 내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만큼 잘 자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조치를 취하십시오. 좋은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수면 패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활기차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르신의 식욕과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약간 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먹고 무엇을 먹기로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욕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떨어지거나 건강에 해로운 가공식품에 손을 뻗기 시작하면 온갖 종류의 건강 문제에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그중 많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에 정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 다 79세인 준호 어르신과 경수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준호 어르신은 항상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신선하고 완전한 식품에 열정적이며 요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준호 어르신은 다채로운 채소, 살코기 단백질, 건강한 지방, 통곡물로 접시를 채웁니다. 그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사를 요리하고 음미하는 전 과정을 즐깁니다. 이것은 그의 하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준호 어르신의 건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꾸준하고 피곤함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수 어르신은 지난 몇 년간 식욕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때 왕성했던 식욕은 더 작은 식사를 선호하거나 때로는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수 어르신이 식사를 할 때는 종종 빠르고 쉬운 것, 가공된 식사나 배달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요리하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수 어르신은 체중이 줄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예전에 즐겼던 에너지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거나 지속적인 식욕 부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수 어르신과 같은 분에게 감소된 식욕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는 변비나 위산 역류와 같은 소화기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울증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럽게는 식욕 감소는 인지 저하의 초기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 문제가 시작될 때 종종 음식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식욕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거나 노력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줄고 있다면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양실조는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방해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감염 위험 증가, 질병 회복 지연,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식욕 변화에 대처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채소, 과일, 살코기, 견과류, 통곡물이 매일 식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몸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근육을 유지하며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 감각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유지하며 심지어 피부를 좋게 유지합니다. 집중해야 할 또 다른 핵심 사항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나 증가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체중을 건강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식욕이 계속 감소하거나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할 때일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저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와 협력하면 특정 요구사항에 맞는 식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식욕에 관계없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늘 잘 먹는 것이 미래에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식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몸에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몸이 가장 좋다고 느끼게 하는 것에 집중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음식 선택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건강하고 활기차고 회복력 있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장기적인 건강과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가장 큰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노화 과정 자체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예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77세의 현우 어르신과 75세의 태식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두 분 모두 삶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우 어르신은 수년간 예상치 못한 청구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일들을 차분하고 꾸준한 접근 방식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현우 어르신은 심호흡을 하고 친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압니다. 그의 전략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놓아줍니다. 반면에 태식 어르신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는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손을 벗어난 일이라도 좌절감을 떨쳐버리기 어려워합니다.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든 더 큰 삶의 도전이든 태식 어르신은 끊임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그의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혈압이 올라갔고 수면의 질이 나빠졌으며 종종 지친다고 느낍니다. 그의 에너지 수준은 떨어졌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즐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병에서 심장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식 어르신의 경우 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그의 신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현우 어르신의 능력은 그의 건강을 더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 활동적인 삶을 계속하고 정신적으로 예리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긴장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정서적으로 지친다고 느낀다면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스트레스를 주는지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기법, 규칙적인 운동, 심호흡 또는 단순히 웃음과 기쁨의 순간을 찾는 것을 통해서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도전 과제가 발생했을 때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을 붙들고 스트레스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나요? 오늘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미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마음가짐을 구축하고 삶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단순히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신호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강도는 전반적인 건강과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 가족 또는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78세의 미경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78세인 은숙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두 분은 동갑이지만 사회생활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미경 어르신은 항상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옛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클럽에 참여하며 자녀 및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과 웃든 미경 어르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의 소셜 캘린더는 항상 흥미로운 활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지지받는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그녀가 목적의식, 기쁨,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은숙 어르신은 최근 훨씬 더 고립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78세이지만 많은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고 가족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으면서 종종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사회적 교류 범위는 줄어들었고 침묵은 그녀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은숙 어르신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무언가를 할 의욕이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대화가 그립고 기분과 에너지에 부담을 주는 외로움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고립은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덜 활동적으로 느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그 이상입니다. 신체 건강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행복감과 유대감을 촉진하는 옥시토신과 같은 유익한 화학물질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은 단지 정서적 건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면역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이며 심지어 뇌의 기능까지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혈압 조절을 돕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든 것이 더 길고 건강한 삶에 기여합니다. 만약 사회 활동에서 움츠러들거나 전화 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혼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다시 연결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거나 큰 파티에 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옛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이웃을 차에 초대하거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내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조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한가한 잡담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오랜 유대 관계를 강화하든 새로운 관계를 맺든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건강과 웰빙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더 큰 목적의식, 스트레스 감소, 더 나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갖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비록 짧은 전화통화, 이웃과의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산책일지라도 이러한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자신의 장수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는 정서적 만족감은 단순히 기분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가꾸어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만듭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 내 관계를 강화하고 연락하고 다시 연결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참여하고 지지받고 활기차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관계를 가꾸십시오. 당신의 건강과 장수가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생각하면서 어떤 신호가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지금 어르신께 가장 와닿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관계 하나를 의식적으로 강화해 보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이웃을 채 초대하거나 가족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연결의 행위조차도 건강과 웰빙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어떤 신호가 공감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길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위해 저희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